자, 두 번째 주제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디쉬 조추송. 이 어감도 좀 그래요. 이게 누가 만든 조어입니까? 조추송도 좀 세련되게 만들지. 난 조추송은 들어봤는데 혹시 저 얘기 들어봤어요? 박천정? 박천정은 또 뭡니까? 박지원, 천정배.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옛날에 남원정 무슨 뭐 천신정 이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불타오르게 됐냐면 여러분들 화면 그렇네요. 보시면 네.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를 벗고 본인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비법률적인 방법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연일 터지는데 아니. 법률가시잖아요. 네네. 비법률적 명예회복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조국 전 장관이 형법학 교수인데, 그죠? 한 평생을 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어렵게 빙빙 돌리는지. 원래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료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저 출마할게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이 출마 많더라고요. 선언을 화끈하게 하든지. 저거는 뭐 아닌 것도 아닌데 긴 것도 아닌데 결국 아닌 게 아닌 결국 출마하겠다라는 가장 완곡한 어법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죠? 출마하실 것 같죠? 좀 멋이 없다. 멋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국 그 전 장관이 민주당에서 출마합니까? 아니면 제3당에서 출마합니까? 아마 제3당 만들겠죠. 조국 전 장관은 아마 만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마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제3당 만들어 출마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아니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확정할 내용이 명예가 회복이 그러니까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은 명예 훼손을 전제로 하니까 회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자체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훼손됐다라는 것을 감히 대한민국에서 형법을 가르쳤다라는 법학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전 그게 일단 의문이 좀 들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도 죄 져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전과 생기는 분들이 다 명예회복하겠다라면서 정치적으로 출마해가지고 뭐 많이 당선이 되면 나는 이제 다 무죄였고 그동안에 나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뭐 다 민주투사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반성문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봐요. 조국 장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도 조국 장관이 하여간 출마를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저건 출마 선언이잖아요.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이 정치적 선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동일할 것 같은데. 뭐가 있어 그게? 근데 여기 뭐 개인적인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뭐 뒷담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전파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국 얘기하니까 동접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얼른 넘어가겠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많이 들어오셔. 그건 네가 해서 그러는 거지.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진 좀 정치적인 의미, 구도,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PD님 다음 기사 좀 띄워주시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나쁠 게 없잖아요. 결국 저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매운맛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아니야. 지지자들이 갈라지는 거니까. 이러면 반대급부가 생겨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나쁠 게 없죠. 제가 A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조추송 출마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국 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출마를 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갈려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실까요?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사진이 잘 나왔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정청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좀 거시기하다. 이게 지난달인데 조금 맘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되는 세 분 중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만 당원이고 두 분은 장관이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 출마를 하려면 인재 영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 반면에 출마하면 바로 우리 후원금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도 분명히 민주당 안에 존재하시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 왜 그런 걸로 봅니까?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아직도 좀 진행 중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누굽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최초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장관 갔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수석 할 때에는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 검사를 중앙지검장 임명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검찰총장까지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는 있는데 어둠의 선대위원장.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결국 그 따님에 대한 결국에 그 입학 서류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부정한 업무 방해이나 이걸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네. 또 그러니까 배우자가 처벌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고 본인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정리가 아직 다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는 아직도 조국이 무죄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민주당에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다수는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은 유죄니까 더 이상 나오면은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의견도 저는 반반 섞여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해야죠. 제기를 하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진짜로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총선 출마를 해서 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리스크를 정치로 돌파하겠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전 이게 참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아니 선거라는 게 국민의 대표를 뽑으니까 아무나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나와도 된다고 해서 본인의 개인 명예를 회복하는 장입니까? 아니 선거라는 것이 공적인 그렇지. 책임이고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 그렇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얼마나 저기 사사로움입니까? 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그 인식 자체도 상권분리 위반적인 요인을 갖고 있고 이 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의 표를 신성하게 받아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장을 갖다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쓰겠다라는 이 사사로움이 역시 조국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는 이미 평가가 끝났지만은 뭐 본인이 나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표로 평가하겠죠. 신인규 위원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네.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네. 이런 부분들 혹은 올드보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뼈아픈 지점이라고 느끼는 게 민주당의 이런 그 아주 굵직굵직한 주요 인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퍼블릭 마인드라는 게 전혀 없지, 전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을 위해서 혹은 유권자를 위해서 봉직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명예 회복 정도로 이 선거 출마 공직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그 수준이 네. 상당히 조금 이게 상당히 경악스럽다. 아니 차라리 검수한박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겠다 이러면서 출마를 하시면은 그나마 제가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니까 뭐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무슨 자기의 명예를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도 이상하지만은 그렇죠. 그냥 정치하겠다고 하고 명분을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얼마나 없으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쓰시는지 이건 역시 조국다움이다. 매우 잘못됐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우리 신 위원장께서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표가 갈라지니까 민주당이. 저는 표가 갈라지니까 네, 민주당 표가 포인트가 떨어지잖아. 민주당 표를 갉아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선거구자에서는 살짝 유리해지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따로 당을 차려서 나간다고 했을 때 따로 나가면은 후보가 늘어나는데 민주당 표를 잠식하니까. 나는 여전히 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느슨한 선거연대라도 기본적으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네. 이게 신인규 위원장이 하는 데랑 좀 다르겠지. 이제 그런 데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1대1 구도에서 그러니까 양당제하에서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서로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차원이 꼭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영입해야 하고 이런 지금 국면에 들어와서 과연 좋을 것이냐.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이 저는 긍정적일 것이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국민의힘은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긍정 부정 논할 게 있습니까? 왜?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많이 역할을 하실 건데 뭘 지금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뭘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역할을 하실 건데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유불리가 어렵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희도 그래요? 분명히 시스템에 그래요? 따라서 공천을 할 거예요.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신인규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그거 부분이다. 진짜 막아야 됩니다. 아니 막아야 된다라기보다도 당연히 공천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인 훨씬 더 그 고려가 네. 필요하다. 예컨대 그 수도권에서의 공천과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영남 지역이라고 일컫는 이제 TK, PK 같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네. 공천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좀 차치하고 개개인이 지금도 내가 아직 팔팔하다, 난 아직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선수들이 현역. 그런 선수들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세 분 얘기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이분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는 누굽니까 기회를-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MB 쪽 사람들 옛날에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쪽 그 박근혜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쪽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던 여러 이제 그 참모분들께서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여기 민주당의 인사들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논란이 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않고 좀 있어요. 소리는 안 들려요. 예, 네.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 좋을 네. 것이냐 하면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던지고 계신 네. 정치 세대 교체의 어떤 구호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만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우병우 뭐 최경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 어차피 공천 안 줄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당에 뭐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MB 쪽 사람들이죠. MB 쪽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장제원 뭐 권성동 이분들은 MB 때 국회의원이 처음 되신 분들이고 이제 MB계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 MB에 기한 MB 재선 대통령이라는 지금 오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주호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유인촌 지금 내각을 장관.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런 이제 분들이 다 인사들이 MB 측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 와 김대기 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또 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정무수석 인사가 예정된다는데 또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이분도 MB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이 만약에 구립을 강하게 진다 그러면 또 MB 쪽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인사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영향받을 건 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에는 가장 어려운 난관이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의 있다. 관계 설정. 이게 핵심이다. 자꾸 피해가서는 안 된다. 근데 모든 기본적으로. 여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진영 내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여기 원래 이제 있던 우리도 올드보이들이 있고 예전에 MB 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네. 있던 이제 인사들이 뭐 계속 다시 이제 기용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판을 거의 하는데 부활이죠, 뭐 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퇴론 나오고 있잖아요. 용퇴론, 네. 불출마 선언, 험지 내지는 험지 차출론. 출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뭉뚱그려서 용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어떤 인사들의 용퇴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태경 의원 정도만 부산에서 삼선 버리고 수도권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뒤따라 나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요한 위원장이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일주일째 외치고 있는데 전화도 하신다. 뭐 아무도 응답은 안 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음. 홍준표 시장이 뭐 한마디씩 그냥 이렇게 거드는 정도고.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결단을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그 결단을 억지로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원장이 출마하시고 안 하시고 본인이 다 결정하시는 건데 이걸 누가 옆에서 해라 마라. 그렇지, 그럴 수는 이 없는 얘기를 할 거죠. 수는 없는 본인이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뭐 헌법에서도 옛날에 뭐 판례 배울 때 사죄 강고, 그러니까 사죄를 사죄하라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거 양심의 자유 침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출마 여부를 옆에서 압박은 하겠으나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근데 이것이 거의 집단 담합식으로 뭔가 이렇게 뭐 한두 명이라도 더 쫓아 나오면서 하태경 의원의 물꼬를 텄으니까 이어 나오면서 뭔가 분위기 대세를 형성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영남 중심의 국민의 힘이고 그 영남 중심에 있는 의원이라는 것은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을 때에도 민주당 180석 할 때도 이분들은 103명 안에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 지역 기반이 있고 본인의 역량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용퇴를 할 리가 없다. 잘라? 자르면 나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그게 이제 권성동 이철규 모델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인위적인 물갈이, 인위적인 쇄신이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다고 보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칩시다. 뭐 대통령께서 뭐 자리를 약속하든 아니면 뭐 수사 압박을 하든 뭐 해서라도 어떻게든 주저앉혔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우린 봐야 되는데 결국 제 의심은 뭐 나중에 까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뭐 석동현 그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라든지 네. 대통령과 오래된 분들 내지는 검찰 인사들이
지금 막 변호사 사무실을 지방에 막 개업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분들을 위한 룸 들어가면은 만들기다. 들어가면 뭐 물갈이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방송 나와서 이제 3급수 뺐더니 4급수 5급수가 들어왔다 이 얘기를 제가 했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 그건 좀 심했다 사람한테. 4급수는 좀 급수 그렇지. 비유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건 좀 그렇죠. 아니 뭐 하여튼 비유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건 나도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보자고요. 우려스러운 거죠. 그게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간 저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시스템 공천 잘 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내려면 우리 이제 총선기획단 우리 각간여 위원장님 들어가셨으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는 건 지금 당원들도 동의 못하는 게 많잖아요. 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저는 애정 있는 비판과 애정 없는 비판 저는 구별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각간여 위원장님만큼은 전 애정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좀 그런 좀 뭐랄까 민심을 좀 대변한 그런 목소리들이 안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합니다. 애정 얘기하니까 막 기침이 나오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국민의힘 바로 서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신인규 대표가 한 얘기들이 되게 아프기도 하지만 하여간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주는 못 오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데요. 불편할 왜? 수도 있어서. 아니 그래도 네. 그냥 계속 혼나더라도 만나긴 만나야 돼.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야 네.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너무 조금 뭐랄까 나갔다고 해서 너무 우리랑 선을 긋지 말아라. 아 그건 아닙니다. 범보수, 범보수고. 범보수. 아 범보수.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정체성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범보수 플러스 저는 정통보수거든요. 아. 저 국민의힘과 경쟁합니다. 정통보수기 때문에 경쟁해야죠.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은 거예요? 정통보수, 그 미래보수. 좋습니다.